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혼이라는 것, 물론 법률 서비스, 변호사가 당신 이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혼을 할 거라면 뭐 예를 들어서 협의 이혼,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파생되는 재산 분할, 양육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전문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광주 안에서 정말로 이혼에 특화된 그런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인터뷰의 내용은 이혼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뭐 이혼에 대한 사건들 처리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뭐 사건 지금 처리하셨던 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이혼 사건은 제가 처리했던 것은 한 100여 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변호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 대한 노하우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의뢰인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혼 전문이라는 게 대한변협에서 전문이라는 걸 주긴 하지만 그 전문이라는 게 결코 대한변협에서 받았던 전문이기 때문에 전문은 아닙니다. 실제 그 변호사가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해봤고 얼마만큼 노하우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전문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남자와 여자인데 100건 뭐 이상 지금 처리를 하시는데 보통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건은 여성 측면에서 한 사건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 측면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약간 여성분이 남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사건이라는 게 뭐 남자여서 틀리고 여자여서 틀리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변호인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해 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자 사건은 여자 의뢰인이 좀 꺼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혼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협의 이혼에 하나씩 보면 되겠는데, 협의 이혼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협의 이혼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성년 재산을 정리한 부분과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 교섭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본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다시 그게 협의 이혼이 재판상 어떤 분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라는 것 자체는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텐데, 뭐 재산 분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랑 어차피 이왕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뭐 재산 분할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사건 뭐 없어도 됩니다. 그냥 사건 하시다가 그 의뢰인의 재산 분할을 조금 더,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연히 이제 그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1심에서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부분이 일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심 재판을 의뢰받았었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주장했던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을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 재산을 찾아내서 재산 분할해서 좀 도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여러분 보십시오. 협의 이혼, 그냥 남편이랑 와이프가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우리가 모르는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 자체 어떤 거든 간에 재산 분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재산조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그 양육권이나 뭐 양육비에 대한 측면들이 있는데, 혹시 양육권을 좀 찾아주셨다는 거에 대한 그 사건에서의 뭐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실제
미성년 자녀에 있어서 일단 제가 처리하는 이혼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OMD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혼 사건을 맡으면서 이혼을 시켜야겠다 맡은 변호사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과연 이혼을 할 생각이 있느냐 사정을 들어보고 정말 이게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지, 그게 아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그리고 특히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 본인들 두 사람이 사랑해서 낳은 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녀의 부분까지 생각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돼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이제 당사자의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이혼 사건을 착수해서 시작을 합니다. 사건이 없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혼 사건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그냥 아니라고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진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고 자녀들이 대부분 다 성장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히 이혼 사건이라는 것은 요즘이야 이제 좀 황혼이혼 나이 든 사람들도 이혼이 많지만 젊은 사람들이 욱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려는 그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젊은 사람일수록 또 바로 또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권해보고 그리고 착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혼 관련된 그런 이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한 거, 광주에서 이제 이혼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광주에 있는 그 이혼 당사자가 만약에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지역에 저희 변호인닷컴의 그런 이미지가 이제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자라는 그런 모토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랬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이제 의뢰인들이 특히 어떤 한 분야에 전문이라는 부분을 찾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요즘 SNS가 발달이 돼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SNS나 어떤 광고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호인닷컴에서 그 모토를 하고 있듯이 지역 변호사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무슨 취지냐면 네. 내가 광주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하면 그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일단 서울에 가든가 아니면 그렇지. 최소한 통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면 통화를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사건 처리하는 게 얼마나 의뢰인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광주에 있는 사람이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그 변호사를 자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궁금하면 또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는 어떤 사건일수록 자주 보면서 그리고 변호사를 괴롭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의뢰인이 자주 만나달라면 만나줍니까? 당연히 만나드려야죠. 네. 잘 안 만나주실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혼과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그 이혼과 관련된 거 잘 들어주시는 건 들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의자를 자꾸 흔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의자를 계속 꼭 잡고 있거든요. 못 움직이게 계속 잡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론 얘기 한마디만 하면 움직여. 이게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 습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습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면 의견을 주시는데 저는 약간 좀
그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인상 쓴다고 좀 웃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혼자서 또 미친놈처럼 이렇게 웃고 있기도 좀 뭐하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웃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움직이니까 이걸 붙잡고 있느라 두 손으로 잡고 제발 움직이지 마셔라 이렇게 했는데 뭐 일단 지금 잘 잡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습관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혼 사건에 대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의뢰인들이 또 이혼 사건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수임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할 텐데 뭐 가격 그 수임료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최정희 변호사 사무실은 이혼과 관련된 수임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아, 적정합니다. 적정합니다. 절대 그 비용을 터무니없게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예전에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인간미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랑 그 다음에 약간 그 저희가 얘기하는 그 약간 촌놈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돈을 많이 그 수임료를 많이 책정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깎아주는 뭐 내가 얼마를 불렀으니까 의뢰인이 깎아달라 하겠지, 그러니까 수임료는 이 정도 깎아줘야지 하면서 먼저 많이 부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책정된 그 금액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주에서 이혼 사건에 대한 것들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지금 변호사님 그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상담하시고 또 가까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또 오셔가지고 상담하실 수 있잖아요. 광주 법원 앞에 있는 최정희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통해서 위치 파악하시고 뭐 요즘은 또 네이버가 많이 잘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검색해 보신 다음에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1차로 전화 상담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닷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그 지역의 의뢰인이 선임하면서 또 법률 상담하면서 편하고 또 더 의미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그런 테마니까요. 여러분들 변호인닷컴도 잊지 말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